자 그러면요 과거에도 이랬냐? 예, 검찰 수사받다가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땠냐 한번 보기 위하여 황운하 의원이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예, 그래서 글로리 학폭 신세계 조폭을 뛰어넘어 훨씬 더 저기가 지워졌네. 훨씬 더 공포스럽다. 그래서 건폭이 그 10년 새 수사받다가 8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공포스럽다. 이렇게 황운하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황운하 의원만 그랬냐? 아닙니다. 뒤에 또 보실까요? 이게 검찰 조사를 한 해 평균 10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자살해도 수사검사에겐 훈장이 된다. 피의자가 자살을 하면은 수사를 그만큼 잘한 거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자기 잘못이 더 드러날까 봐 죽는다는 요지로 말했죠. 다음 볼까요? 자, 우리의 홍준표 대구시장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포악한 수사로 5명이나 자살했다. 석고대죄해라 이렇게. 지금은 수사받다가 사람이 죽으니 포악한 수사라 5명이 자살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태도를 바꾸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태도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네. 예전에 저 말을 할 당시에는 대선 경선 중이었죠. 네, 그리고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자당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자당에 들어오냐 하면서 되게 나를 세우고 옳지 않다고 주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당대표 선거하면서 이제 윤심이 너무 세다는 거를 깨달으셨는지 말이 조금 바뀌고 뉘앙스가 바뀌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올바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과거 자신이 했던 말까지도 이제는 그냥 아마 먹어버리고 싶은 심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세상에 기준이 바뀌는 이것.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거고. 그다음에 전 이거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요. 아날로그 시대라면 저런 게 통하겠죠. 과거의 한 말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지금 온라인 시대에 과거의 한 말 다 나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준을 바꾸면 곤란하다. 그 다음 볼까요? 어떤 일이 또 있나?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 이게 KBS가 보도했던 건데요. 이름이 이준석하고 똑같은 이준석 그 회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 일 기억나시죠? 네. 별건 수사로 압박하고 그 사람 끝까지 버텨가지고 그랬잖아요. 예, 가족까지 먼지털이 수사했고 네, 네. 너무하니까 수사관이 검사를 만류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현 여권 유력 대선 주자 네, 네, 그 이재명 이재명 경기지사였다. 예, 다음 볼까요? 저기 읽어볼까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좀 읽어주세요. 저는 오랜만이죠. 밤새 생각 좀 잘해봤냐? 꼭 검사가 말하기에 밤새 생각해봤는데 검사님이 오해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 같다. 혹시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검사는 아시면서 뭘 묻냐? 선거자금 지원하고 선거운동 지원하고 그런 거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인력 지원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말하니 김 검사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이게 그 다음에 당신 내가 우습게 보여? 질문은 내가 하는 거야. 당신은 대답만 해. 내가 좋게 얘기하니까 우습지. 당신 내가 탈탈 털어서 최하 15년 이상 살게 해줄게. 당신 와이프, 형, 엄마 내가 싹 다 공범으로 구속시킬 거야. 당신 회사도 전부 탈탈 털 거고 매스컴도 타게 해줄게. 구속 재판만 3, 4년 받게 될 거야. 변호사비만 수억 쓰게 해줄게 라고 홍보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서신 중. 예, 이준석 그런데 전 대표가 누굽니까? 그 성남시에서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끝까지 버텼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작에 응하지 않아서 실제로 계속 감옥에 있었을 겁니다. 네, 이거는 맞아요. 다음 조폭 영화에 나온 거. 저분 또 나오잖아요. 사실이 아니니 별일 없겠지 했는데 어느 날 검찰에 가니 주변 밥집 뭡니까? 어느 날 검찰에 가니 주변 밥집 식대보다 1인분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더 비싸다며 가족에게 부당하게 더 많은 돈을 지급했으니 배임으로 기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그 김 검사가 어머니까지 조사받으시게 하는 건 너무 불효 아니냐. 꼭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하냐. 라는 식으로 되물어서 기가 막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전 코마 트레이드 대표예요. 코마 트레이드. 예, 그래서 이분이 구속 상태에서 저런 일을 당한 거고요. 네, 나중에는 그런데 이게 언론이 이분을 무슨 뭐 마피아 소속 계속 그러니까 과거 일이고 이후에는 사업가가 된 네, 겁니다. 맞아요. 근데 저기 보시면 지금 그 검사가 조작 수사를 시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논리 보십시오.
어머니까지 조사 받으시게 하는 건 너무 불효 아니냐. 글쎄요. 이건 책임을 이준석 대표한테 돌리는 그러니까 거죠. 중요한 거는 네가 제대로 협조 안 하면 혹은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하면 어머니까지 어머니까지 불러가지고 우리가 망신 주고 괴롭히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말도 이거 안 지금 되는 몇 년 전 아닙니다. 네, 몇 이거. 년, 네, 이거 계속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네. 있어요. 네, 그럼 와이프에게는 어떻게 했냐? 다음 보겠습니다. 와이프한테. 네. 김검사 하는 말. 그런데 너 와이프는 왜 전화 안 받냐? 네가 시켰냐? 우리가 꼭 체포해야겠냐? 그런데 엄마 아빠 다 구속되면 애들은 누가 보지? 아이고 미쳤어.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 협박이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기도 했습니다. 그 김검사는 어떻게 돼? 지금 어떻게 그냥 돼 있어요? 잘 나가고 있겠죠. 네, 그리고 이중잣 때 보여드리려고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나 보실까요? 김종민 의원이 이낙연 측근 뭐 이모 부실장이 검찰 네, 수사 그때 중에 비서실장이가 그랬잖아요. 부실장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 검표적 수사 노무현 떠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김종민님 왜 그러쇼?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런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잣대는 이낙연 대표 주변에서 당해도 똑같아야죠. 왜 잣대가 이재명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저렇게 바뀌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입장 표명을 이번에 세게 했습니다. 과도한 강압 수사로 인한 사법살인, 검찰의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 못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사실 그리고 또 이문정 그 검사가 그랬잖아요. 사냥이다 이것은. 근데 사냥이라고 하는 건 끝까지 잡을 때까지 절대 놓치지 않고 하는 습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저게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발언이죠. 네.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이 최소한 민주당 기준은 같았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벌어진 일이다. 불행이다라고 이건 정리를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기 위하여 이 상태로 가는 게 좋은가? 이거는 토론하자.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글쎄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저도 속이 하도 끓어가지고 최근에 나온 거 몇 개 또 인터뷰 나온 오늘 아침까지 나온 거 뭐 전해철 위원님도 네. 윤영찬 또 뭐 김종민 이렇게 봤는데 뭐 권민정 위원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말들은 다 그렇게 하세요. 이건 너무 지나친 검찰 수사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다. 그렇지만 이제 이 이른바 총선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는 이제 이거는 다시 논의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 얘기는 하고는 계시더라고. 그래. 지금 고민정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은 조금 결이 다르고 네. 예, 지금 지속적으로 흔들게 하는 분들이 계시죠. 뭐 저기 네. 아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것도요. 지금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하면서 약간의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뭐지 공천 아니 뭐라 그러나 그 뭐 총선 대응 TF 뭐 이런 거 만드는데 또 이른바 비명계 이계호, 쪽으로 이제 많이 꾸리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이제 어차피 당직도 여러 가지가 생길 거고 또 원내대표 바뀌면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자꾸 압력을 더 집어넣으려는 그런 의도는 당연히 있겠죠. 네. 그거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믿는 게 이재명 대표는 하여튼 뭐 견디는 힘뿐만이 아니라 크게 어떤 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크게 대승적으로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나는 전혀 네, 없다. 이런 그리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이 걱정이 되실 텐데 흔드니까 네. 흔들매 대상이 되니까. 근데 사실 거꾸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그래 대승적으로 내가 그만둔다. 그럼 민주당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말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건 이재명 대표일 거다. 총선 승리를 위하여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조금 지켜보시면 분명히 답을 할 분이다. 답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